알면 양 모르면 독 알양 모독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에 올려주신 댓글들을 바탕으로 지금 저희가 쇼니 박사님 모시고 그 댓글에 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은요 499회입니다. 우유를 섭취할수록 골다공증이 늘어난다니 정말 믿어지십니까? 라는 영상의 댓글에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서요. 거기에서 유제품과 골다공증의 관계, 그리고 골다공증을 나으려고 하루에 계단을 250층을 오르고 있다는 분의 댓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은요. 마클리 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우유는 끓이고 정제되고 GMO 곡식을 주로 먹인 잘못된 사육된 아픈 소에서 나와서 나쁜 것이다. 반면에 풀을 먹고 건강하게 자란 소에서 나오는 생우유는 풀에 있는 K2도 많고 영양소도 많아서 이런 우유는 좋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 얘기는 제가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마클리님은 네. 댓글을 자주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좀 예리하신 면이 있는 분으로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상당 부분 맞죠. 상당 부분 맞고 소가 젖을 낸다는 것은 임신해야지 소가 젖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송아지가 있어야 젖을 내는 거지. 네. 멀쩡한 암소라고 다 그냥 젖을 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네. 상업적으로 계속 젖을 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임신 상태 또는 임신 유사 상태를 만들어줘야 젖이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호르몬제를 주는 거죠. 사람도 네.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기가 가까우면 젖이 커지고 네. 젖몽우리가 지고 네. 이제 출산하게 되면 젖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에 호르몬 변화가 있는데요. 네. 어머니들의 호르몬의 변화하는 양하고 네. 젖소가 호르몬의 변화하는 양은 얼마나 다를까요? 얼마나 다른가요? 간단히 얘기해서 네.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체중이 한 50kg를 합시다. 네. 좀 통통하신 분이라고 치고. 날씬하고 50kg면.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소가 말이에요. 네. 보통 1톤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요? 그럼 20배잖아요. 그럼 소가 예를 들어서 500kg짜리라 그래도 10배가 넘잖아요. 네. 그러면 10배 넘는 어떤 생명체가 네. 그것이 워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양의 호르몬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우유에 네. 소의 젖에 네. 그만큼 많은 호르몬을 담고 있을 거라는 거는 상상만 해도 네.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걸 비롯해서 이 젖을 계속 짜기 때문에 네. 소 젖을 소독해 줄 때 요오드를 쓰거든요. 네. 그럼 요오드 같은 게 계속 그 우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외에 항생제주죠. 그런 것들을 이제 먹으니까 몸에 나빠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마클리님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게 옳죠. 네. 그럼 방목하는 소의 젖은 정말 좋기만 한 것일까? 네. 네. 영양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유가 말이죠. 네. 원래 성장기에 있는 동물이 먹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네. 완전히 성장이 끝난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우유에는 성장기에 그 동물이 필요한 어떤 영양소를 밀집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네. 또 사람의 모유하고 우유가 다른 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성장 속도란 게 있죠. 네. 소는 낳아놓으면요 금방 일어나요. 네. 네? 네. 금방 내 발을 딛고 일어난다고. 네, 맞아요. 우리 애기들은요 일어서는데 1년 걸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게 있어요. 도대체 인간은 출산한 이후에
공급받는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다 써먹길래 네. 저렇게 늦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네. 보호를 할 수 있고 애기를 네. 동물들은 야생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기 쉬우니까 애들이 네.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야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사실 따져보면 인간은 그런 동물보다 더 약해요. 그렇네요. 네. 그죠? 네. 우리가 만약에 현대사회와 같이 뭐 집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몇백 년 전 또는 1000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동물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네. 소하고 뭐가 다르겠냐고. 네, 네. 더 열악한 환경이죠. 생존 환경이. 네. 그러면 모유와 우유의 차이는 뭐냐면요. 모유는요. 네. 인간의 뇌를 빨리 키우는데 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뇌는 20년간을 자란대요. 네. 응? 네. 크기도 커지고 네. 그 안에 신경 세포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20년 이상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동물은 1살 넘고 2살만 되면 다시 소를 낳아요. 송아지를.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자연에 있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소에 젖은 송아지를 키우기 위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네. 그거를 이미 성장기가 끝난 사람, 네. 예를 들어서 엄마 젖이 없는 아기가 먹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네, 없으니까 그걸 네. 줘야 되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네. 억지로 소의 영양분이 무슨 모유보다 칼슘이 몇 배 많고 이런 식으로 우유 장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팔기 위해서 통계를 활용해서 숫자 조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환상을 주는 것 뿐이에요. 인간은 소가 아니에요. 네. 네. 중요한 점은. 네. 그죠? 네. 우리 마클리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시고 옳은 부분이 많지만 우유는 송아지에게, 네. 네. 모유는 애기에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은요. 김광란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골다공증 때문에 이온 칼맥 한 스푼을 하루 종일 수시로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C도 분말로 된 낱개 포장 3g을 5시간 간격으로 수시로 먹고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C가 산성이라서 지금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나이가 60이라서 안 그래도 모자란 위산 분비가 억제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칼슘도 수시로 먹어야 되고 비타민C도 수시로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간차를 두고 먹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그 김광란님께서 네.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비타민C가 위산이 안 나오게 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비슷한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네네. 반대로요. 비타민C가 위산을 좋게 해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네.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잘 드시지 못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먹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식사하는 중간에 비타민C를 먹으면 그게 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신 분들 중에 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벽 세포라든지 이런 게 정상화되면 위산이 제대로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비타민C는 뭐 칼슘이나 다른 미네랄이나 우리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위 환경을 오히려 좋게 하면 했지 네. 나쁘게 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안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뭐 수시로 먹어야 되는데 시간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네. 이제 그 우리 건강식품을 어떻게 잘 나눠 먹으면 좋겠는가 하는 면인데요. 이거를 다 저한테 물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원리는 이런 거예요. 기름이 들어있는 것은 네.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한국에서는 연질 캡슐이라고 영어로는 소프트젤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까면은 네. 안에 기름 들었어요. 오메가3 같은 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제일 좋아요. 그냥 공복에 먹고 그러면 안 돼. 네, 네, 네. 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캡슐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 뭐 식사 끝나고 먹어도 괜찮고 네. 뭐 식사 중에 먹어도 괜찮아요. 네. 근데 특별하게 어떤 약초로 된 거 중에는 일부 식사 전에 드세요, 뭐 식사 후에 드세요 이런 게 있고 네. 또 어떤 약물과 충돌이 있을 경우에 그걸
띄워서 먹으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호베니아 RX 같은 경우는 식사 전에, 뭘 먹기 전에, 공복에 한 30분 전에 먹으라는 거는, 그야말로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간에 온전히 그걸 전해주기 위한 목표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비타민C를 3g짜리를 5시간마다 먹고 있다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최소한 4번을 먹는다 그러면 한 12g을 드시는 건가요? 그죠?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네. 1g씩 더 이렇게 끊어서 균일하게 먹는 게 훨씬 더 좋죠. 네, 왜냐하면 비타민C 같은 것은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먹고 나면 2시간 되면 피크예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최고로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바로 축 떨어져요. 네. 그래서 5시간 정도 되면 없어져요. 중요한 것은 피 속에다가 비타민C 함량을 어느 정도 유지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네. 여러 차례 나누어서 먹는 게 좋고, 네. 종합 영양제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를 먹고 끝나는 거는 뭐 한 번에 드시면 되는데, 네. 여러 알을 드셔야 되는 거는 하루에 여러 차례를 나누어 드시는 게 더 좋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발휘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네. 그럼 비타민C와 이온칼맥을 같이 함께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 경우는 괜찮아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우성님의 댓글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에게 걷기와 계단 오르기가 좋다고 하는데, 저는 55살의 여성이고요. 골다공증도 마이너스 2.3으로 좀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서 팔다리는 뼈밖에 없고 BMI 수치가 16.1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5층 계단 오르기를 10번에서 20번을 하고 있고요.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합쳐서 하루에 서너 시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골다공증이 있고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을 운동을 몇 시간 하면 좋을까요? 계단 오르기가 좋다고 하셨는데 많이 할수록 좋을까요?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분이 의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런 생각이 것 들어요.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지금 15층 계단을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오른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10번 오르면 150층이에요. 네. 20번 오르면 300층이에요. 네. 이건 너무 많이 하시는 거야. 엄청나게 운동을 하시는 이렇게 거예요. 하시면 네. 살찔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분이 BMI 수치가 16.1이잖아요. 그러면 엄청 날씬하신 거죠. 마르신 편이죠. 뭐 뼈밖에 없는 거지.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다 운동에다 쓰시니까 뭐 살이 붙을 기회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럼 운동을 많이 하면 강해지기만 할까라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마라톤은 정식 코스는 42.195인가요? 네. 42.195km를 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뛰는 동안에요. 사람은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거의 다 소진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 또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한 번에 많이 넣는 것도 안 좋고 많이 빼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 선수로 유명한 사람들이 단명하는 이유가 나는 그것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든지 과식도 안 좋고 운동도 지나치게 하는 게 안 좋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운동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운동도 적당히 하시는 그것도 제 생각에 이분은 그냥 한번 했다 그러면 아주 끝장 보는 스타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 몸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지금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거고 운동은 그냥 1시간 넘지 않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너무 지쳐도 밥을 못 먹어. 그렇죠. 그죠? 내가 적당히 운동하면 막 허기 가지고 배고프고 뭐가 좀 더 먹고 싶고 땡기는데 내가 너무 몸이 지치면은 먹을 기운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골밀도에 올리는데 계단 오르기가 좋다 그러니까 그 얘기만 믿고 가서
내가 운동만 하면 골밀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공급, 공급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거 안 해주고는 절대로 차지 않아요. 운동이 골밀도를 높여주는 것은 네. 높아진 걸 이렇게 잘 잡아주게 한다 그럴까? 그런 효과가 더 있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수입과 지출의 네. 밸런스 그런 걸 좀 잘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G라는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다른 의사 선생님의 이름이나 유튜버 명시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좀 버겁게 느껴집니다. 과학은 계속 진화함에 따라서 의학도 새로운 정보나 연구로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연구가 맞다, 아니다는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일종의 비판의 글을 좀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김웅수님께서는 칼슘을 장사하는 분이 닥터3의 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반감될 것 같네요. 라고. 그리고 Y라는 분도 칼슘을 파는 사람은 오히려 칼슘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잘 아는 게 당연하고 할 말도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옳은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 거지요. 라고 그 전에 비판하는 글에 반박의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그 정보가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자신의 의학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의사분의 정보가 틀렸다 맞다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보시고 쇼니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요. 네.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 의견을 일부 제가 수용을 해서 네. 제목 네. 자체를 제가 바꿨어요. 네. 바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슘 장사가 의사를 비난하면 되겠냐고 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사도 저보다 칼슘을 많이 안다고 자신할 수 없고요. 어떤 의사도 저보다 골다공증을 잘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떤 의사도 저보다 많이 골다공증을 낫게 했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메디컬 닥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럼 제 얘기를 안 들으시면 돼요. 저는 정말로 제 얘기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저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네. 저한테 뭘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네. 저는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서 너무 고마웠어. 네 말을 듣고 했더니까 나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어. 그럼 저는 그걸로 너무 기쁘고 내가 인생에 사는 보람을 느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이 G라는 분이 써주신 거를 제가 잘못 썼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견 가질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는 칼슘 장사하고 이 사람은 닥터인데 네가 어떻게 닥터를 감히 세상에 감히는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지존이 아니에요. 의사가 네. 무슨 지존 아니에요. 네. 정원 씨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맨날 비타민 D 농도가 무슨 9밖에 안 되는데 네. 골다공증 검사 좀 해보지 그래?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잖아. 네. 염려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못 들어서. 한 번도 못 들었잖아. 네. 그죠? 네. 지난 10년 넘게. 네. 맨날 가서 검사만 하고. 네. 네. 주사나 맞고. 여러분들이 얘는 간판이 모여 가지고 비교하려고 그러면 그건 제가 요만큼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얘기를 하다 보면 네. 표현하다 보면 뭐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할 때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거는 뭐 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네. 또 바꿔서 할 의향이 있고요. 네. 또 제가 그 영상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칼슘에 대해서 네. 골다공증에 대해서 그거의 치료에 대해서 의사가 됐든 약사가 됐든 뭐 의료계의 어떤 분이 됐든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로 미국으로 올 수 있는 모든 경비, 체제 비용 다 대서 네. 정말 우리가 대놓고 맞짱 토론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자신 없으면 이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네가 무슨 메디컬 닥터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화나니까. 네. 네. 자, 알면약 모르면도 오늘은요,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영상에 올린 댓글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499화 우유를 섭취할수록 골다공증이 늘어난다니 정말 믿어지십니까? 영상에 올려주신 여러분들의 댓글 그리고 비판의 글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댓글에 대해서 뭐 얘기하실 것이 있으면은요 올려주시면은 그 댓글을 바탕으로 또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 무독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쇼니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